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주간으로 경제로 시장 읽기라는 코너를 마련했고요. 매주 주요 이슈들 아니면 경제 얘기들 이런 것들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최근 이제 국내 금융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6월 27일 미국 시간으로는 27일이고 한국 시간으로 28일 아침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좀 알려진 바와 같이 공화당에서는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후보로 취임을 할 예정이고요.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이제 나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7일 날 미국의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그 다음에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첫 번째 TV 토론회를 열렸는데요. 이 TV 토론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평가는 이제 트럼프의 압승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바이든의 인지력 문제, 특히 발언 문제나 아니면 숫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머뭇거림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그 화면에 좀 나오면서 이 바이든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이 TV 토론회에서는 이겼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바이든 인지력 문제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승리함에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토론회 이전만 하더라도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0.1%포인트에 그쳤는데요. 거의 초박빙 상태였는데 이 TV 토론회에서 바이든의 발언 문제, 인지력 문제가 불거졌고 트럼프가 오히려 좀 우세를 보이면서 지금 지지율 격차는 1.4%포인트로 좀 벌어졌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승부가 완전히 결정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였던 트럼프에서 이제는 좀 바이든을 좀 이기는 발언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통해서 승리를 함에 따라서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좀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재선에 된다면 이제 시장은 또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TV 토론회 이후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거의 한 20bp 정도 급등했고요. 이 달러 지수도 상승했고 달러 환율은 189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단기에 좀 급등했던 양상을 보였고 달러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점은 과거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오히려 우세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선거 당일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의 예측을 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이 금리나 아니면은 달러 쪽으로 좀 쏠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리플레이션 정책, 그다음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레이션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장을 위해서 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인데 현재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물가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또다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리플레이션 정책을 취한다면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시장금리 금리를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때리기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상당히 불거졌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때렸고 거의 이제 평균 관세를 한 20%에서 25% 가까이 관세를 올렸고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 정부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위안화 약세로 이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서 위안화 절하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 된다면 또다시 미국 중국에 대한 이제 고율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지만 또 중국의 위안화 약세 요인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한국 원화까지도 영향을 받지 않느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원화 역시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의회 선거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상원과 하원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상원은 민주당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또 상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인 32석이 교체가 되고요. 하원은 435석 전원이 교체됩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원은 누가 가져갈 거냐, 하원은 누가 가져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지지율 조사 보면은 상원은 거의 좀 박빙인 것 같아요. 민주당, 공화당. 근데 하원은 공화당이 조금 우세합니다. 지금도 공화당이 좀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군가도 중요하지만 이 상원과 하원의 결과에 따라서 이 통합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가져가느냐, 아니면 공화당이 다 가져가느냐, 아니면 분할 정부인 이제 대통령과
의회가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나눠 갖는 그런 양상을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선거는 대통령 중요하지만 의회도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대통령이나 의회를 모두 뭐 공화당이 장을 한다면 아마 뭐 미국 그 재정이나 이런 것들 정부 정책 추진력이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 달러는 또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대통령과 의회가 나눠 갖는다면 그 우리가 보통 분할 정부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다 장악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제 정책 추진력은 약해지고 달러는 강세는 일부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공화당이 좀 우세한데 또 변수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80건 이상의 피소가 있기 때문에 또 재판 결과가 또 문제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지지율이 또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월 선거일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첫 번째 전초전이었던 6월 TV 토론회에서 일단 트럼프가 바이든을 좀 승리했다는 부분에서 일단 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국내 원화 쪽에는 좀 부정적 영향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측치 못한 결과로 인한 일시적인 시장 변동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현재 시점보다는 시장은 조금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이제 그 미국의 대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워낙 최근에 이슈로 대선 투보 토론회 얘기가 좀 많았고 그로 인해서 뭐 금리나 아니면은 환율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로 좀 잡아왔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나 시점, 그 다음에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같은 이제 굵직한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준과 그 대선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로 시장 읽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